네, 오늘장 랭킹5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만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요. 자, 그래도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 고민 해봐야죠.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기 전에 저희 두 분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5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속보 대기하고 있는 현대차 이슈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이야기 좀 나누고 있죠. 먼저 5위에 올라온 키워드 제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흔들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파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00선을 코스피가 깼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기술적으로도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 먼저 위원님 듣고 갈게요. 시장을 있는 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밀린다, 아니면 뭐 지수가 깨졌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일단 지우시고요. 일단 지금 현 상황을 보시죠. 일단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러니까 펀드멘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꺾이기 시작했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우리가 코스닥에서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거래량을 아직까지 오늘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만 아무리 거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을 뚫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 차트 ABC로 가봅시다. 교과서로 가보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는 매도 신호고요. 그때 이제 음봉을 나타냈고 오늘 음봉은 그때 그 4월 20일보다 음봉 크기가 더 큽니다. 이거는 시장이 단기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전형적인 표시입니다. 지금 뭐 이게 뭐가 무너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지수를 놓고 본다라면 시장은 여기서 이게 뭐 지지가 된다, 반등을 나타낸다, 어떠한 근거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며칠 빠졌으니까 올라간다.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코스피를 놓고 본다라면 코스피는 더 심각합니다. 오늘 음봉 크기가 더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지금 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하죠. 주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지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 제가 지난주 말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추천주도 말씀을 못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그대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러나 냉철한 조언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이사님께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사님, 이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2차 전지 봐야 돼 라고 해서 우리 이쪽으로의 시선도 많이 갔던 게 사실인데 오늘 첨보에 좀 트리거가 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상반기는 어렵다라는 리포트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도 질의응답 쪽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시장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걸림돌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지 첨보발 리스크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좋아했었던 이유는 사실 실적의 기대치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기반에 깔려 있었던 건 뭐냐면 현재 보이고 있는 주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어닝 쇼크발 실적 부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일단 첨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까지 이 개화의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투심이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 저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간의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제 헝가리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사 착공했다라는 뉴스. 굉장히 좋은 뉴스죠. 네. 그런데 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기존처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1분기 때처럼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100만 원을 가지고 1월 달에 만약 10주를 사실 수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면 에코프로는 한 주, 2주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처럼 이 거래량을 붙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그때보다 2배, 3배, 4배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 또한 녹록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코프로 BM 혹은 2차전지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저는 2차전지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성장성을 두고 제가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한 발 좀 물러서는 게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산다면. 그리고 에코프로가 또 버텨줍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흘러내리는데 그렇죠. 버텨주니까 이게 무슨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되면 사고 싶어요. 에코프로 BM 제가 만약 포트에 이 두 기업이 없다면 이 가격 되면 살만하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매를 통해서 2%, 3% 수익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3번, 4번, 5번 수익 보고 나서 한 번 만약 손절 라인이라든지 매매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가, 그러니까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다수 거의 다 손절 못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2달 뒤에, 3달 뒤에 종목 상담으로 전화 오는 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2차 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우선 사고 싶은 마음도 알고 지금 현재 구간에 사면 2%, 3% 단기적인 반등을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보유자분들이 많으신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많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위원님 짧게 코멘트 주실 수 짧게 있죠? 하면 에코프로가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아닙니다. 에코프로는 그동안 빠졌고 에코프로 뱀이 안 빠지다 이제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안 빠지고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6% 빠지고 에코프로가 BM이 보합이니까 잘 버텨준다? 며칠 전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빠지고 에코프로 BM은 안 빠졌죠. 저는 빠지는 것도 키 맞추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첨보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1월 달에 MTN에서 이미 귀뜸을 드렸어요. 실적이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 매출에 대한 변동성, 그다음에 공장 증설에 대한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매도할 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에 놀라서 팔 때 사시라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만 펀드멘탈을 보신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펀드멘탈보다는 수급이 우선하다라는 거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 종목이 끝났다? 밸류는 이미 10년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이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조언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슬쩍 봤는데 계산 많이 할 것도 없이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분기 매출액이 37조 7,7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36조 원대 예상을 했는데 훌쩍 뛰어넘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사실 한 달 새에 이 예상치 컨센서스가 3,500억 원이 상향 조정되면서 여기도 높이 맞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앞에만 보시죠. 3조입니다. 영업이익이 3조 5,927억 원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상단이 3조 2조 9,100억 원대였거든요.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던 현대차의 주가 그래도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1.41%로 그래도 조금은 빨간불 켠 구간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현재 19만 4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와, 이 정도면 박수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저는 사실 예상치를 써놓고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보통 상회했나 하회했나? 근데 볼 것도 없습니다. 모두 예상 상회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좀 반응이 좋다 나쁘다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이 9.5가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뭐 사상 최고치죠.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거의 10% 육박한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입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저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것도 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을 보겠다.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9.5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입니다. 현대차가 차량 믹스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차량에 대한 판매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 실적이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가이던스가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제 나올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 만약에 못 보신다라면 현대차 홈페이지 가보면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동차 관련주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 총 영업이익이나 영업률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가격 인하 정책에 있어서 현대차가 버텨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자동차 업황을 좀 읽어내셔야 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인한 것은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컨퍼런스가 2시 10분부터 잠시 후 9분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미 있는 내용 나오면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커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사님께도 이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기아도 내일 실적을 발표하고요. 줄줄이 자동차 대형주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떻게 이 수치를 활용해 볼 수 있을지도 같이 이야기 듣고 싶어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쪽은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쪽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던 화신, 그리고 이제 서현이와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구간에서 또 한 번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부품주로 공략하시는 것은 단기적인 저는 트레이딩에 입각한 매매일 뿐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러니까 이 두 완성차 기업을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현재 구간부터 조금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는 매수 가능 영역 구간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실적 나오기 전까지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실적 나온 이후에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 다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뭄에 또 단비 같은 그러한 뉴스인 것 같은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현재 구간부터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다만 부품사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좀 반영이 돼서 시세가 크게 나온 쪽들이 있죠.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에 같이 진출해서 공장 증설하면서 같이 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미 시세들이 좀 크게 나서 그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완성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현대차가 다시 장중 고점 부근 도전합니다. 2.6%까지 상승폭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 수치 나오기 전에 나온 속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연결고리 지어서 아직 컨콜이 진행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SK온과 북미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사실은 호재를 받아들일 때는 다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조금 더 얻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차 전지의 분위기가 현재 이렇게 좀 처진 상황에서 이 뉴스가 과연 이 현대차 주가에 좀 크게 영향을 줄까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2차 전지가 오늘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에서 현대차의 실적까지 나오면서 같이 이제 손뼉이 딱 마주쳤으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라든지 더 큰 시장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이긴 한데 오늘 2차 전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연결지어서 그냥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만 보고 컨퍼런스 콜에서 만약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성장률을 좀 높게 평가를 한다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시는 게 지금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니까요. 그렇다면 이 실적, 컨콜 내용 확인해야겠지만 완성차,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 지금부터 더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차, 현대기아차는 긍정적, 테슬라한테는 부정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못 올라간다라면 이제 2차 전지는 어떠한 재료에도 올라가기 어렵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요? 저도 현대차와 기아. 네. 하지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기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아는 색깔상 우리가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쪽이 이제 기아이기 때문에 한번 이쪽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플로우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하락권에 있었던 기아까지 덩달아 상승 전환하면서 완성차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에 일제히 팔았는데 기아랑 현대차 오르면서 조금은 활기가 조금은 느껴진다는 긍정적이네요. 조금 더 마감까지 이 포인트도 끌고 가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 키워드는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3위는 방산원전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정상회담발 이슈를 기대해도 되는지, 그리고 방산 좀 따로 떼어내서 지수의 흔들림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있는지, 외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매력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두 가지 포인트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님, 저희 그래도 정치적 이벤트가 있고 오늘 뭐 반짝이긴 했습니다만 콘텐츠의 움직임도 있었다 보니까 원전 특히 그렇고요. 방산도 뭐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상회담발 모멘텀으로 살짝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오전장이라도 뉴스에 조금 기대할 수 있을지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갈게요. 이미 모든 것을 반영한 지금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시간대 시청하신 분들 그럼 여기서 더 간다고?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선을 확실히 그어드리면 저는 지금부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뭐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뉴스들은 이제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합당한 실적들에 대한 이 눈높이 잘 나왔고 또 이제 방미 이 회담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붙여준 상태인데 여기서 사실 더 좋은 게 나올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죠. 뭐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제 그건 실적주 성장주로서의 면모가 아닌 테마주로서의 이제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는 방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에 특히나 가장 후발주자라고 했었던 현대로템이 지금 이 32,500원이라는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37,000원대까지 지금 강하게 시세가 나온 현 상황이라서요. 현재 구간 추격해서 매매하기에는 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방산은 조금 색깔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2년, 3년, 5년 뒤에 성장성의 높은 점수를 우리가 매긴 거고 방산은 2년, 3년, 5년 뒤의 성장성보다는 지금 당장 늘어나는 실적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한 거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는 사실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안전한 이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장에서 외인이 그대로 사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포트의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방산 쪽도 보실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시장의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 성격으로 방산주를 가지고 간다. 이런 관점이요. 지금은 숲 자체가 불에 타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업종이 이걸 뚫고 간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지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재료가 없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제 그 동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방한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도 벌써 제가 얘기한 지 벌써 한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영된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단은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쉽지 않다. 두 번째는 현재 지금 포트의 대안을 찾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환매 국면에 있어서 주도주가 쉬어갈 때는 이 그 대안주를 찾을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대안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으셔야 다음에 위기 때 우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고객의 입탁금도 늘었고 신용장고도 늘은 상태에서 마음이 급하신 상태에서 뭐라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면 조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개인분들이 그 시장이 흔들릴 때 초기에 대거 매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고점에 물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 시장이 안 될 때 굳이 내가 가서 시장에서 뭘 하겠다. 그런 노력들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현대기아차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다음에 이제 주도주로 볼 것으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조선주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실적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는 결국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폴란드에서 뭐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추가 수주가 없었다. 이러면 또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주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지금 요 구간에서 흔들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현금과 실적이다. 요걸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2위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전부터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그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 질문 이렇게 놓아볼게요. 시장 생각해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호재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석으로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전환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가 현재 제작하는 시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편 한 편 제작하는 시세를. 15억 넘던데요? 그렇죠. 요새 이제 넷플릭스 작품 하나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 거의 10억, 12억대, 그리고 많으면 15억, 16억대. 그리고 넷플릭스도 거기 수익 많이 챙겨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도 아니고 4년 동안 25억 불을 이제 투자한다라는 이거는 나누기 4 해봤더니 얼마 안 되죠. 예. 네,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립 서비스를 해줄 거면 제대로 좀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에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작은 뉴스라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2차 전지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어디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좀 찾고 있는데 그런 뉴스에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서 아침에 이제 장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막상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계산서를 두들겨 보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다시금 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컨텐츠 제작 쪽은 저는 충분히 더 볼 법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일정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작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방영이 될 작품들이 있는 이 제작사부터 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작품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뭐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또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니만큼 이런 이 대형 흥행작을 좀 준비하고 있는 쪽에 저는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이것을 좀 필두로 제작사 대형주 쪽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컨텐츠리 중앙은 다소 지루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 이어서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어쩔 때는 중소형주만 움직이고 어쩔 때는 대형주가 확 가져야지 시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콘텐츠 쪽은 저희 어떻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나요?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저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호재다. 수 있어요. 어쨌든 넷플릭스가 뭐 립서비스건 뭐건 이거 뭐 했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쪽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드라마 안 보는 저도 가끔 이렇게 볼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뭐 우리 대통령님 앞에서 뭐 그냥 뭐 공장 짓겠다 이거보다는 정말 할 거 어차피 적절하게 잘 얘기했다라는 건데 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에 덜컥 사셨던 분들보다는 차분히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한 편당 얼마, 한 해 얼마 이걸 두드려 보셨기 때문에 자 우리 좀 차분해지자. 그 대신 결국 이 투자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투자는 또 우리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대본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만약에 25억 불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대본이 없으면 25억 불밖에 못 하는 거고 대본이 좋으면 말려도 30억, 40억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대형사냐 중소형사냐 보면 중소형사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 수주, 네. 계약권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적으로 지금 오늘 뉴스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오늘 모 증권사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웹툰 부분조차도 꺾였다라는 게 리포트의 요지거든요. 뭐 광고는 뭐 경기 사이클이라고 봅시다. 하지만 기대했던 웹툰이 못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네이버한테는 뼈아픈 부분들이죠. 결국 우리가 컨텐츠 쪽들은 기대감 대비 우리 호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결국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뭐 회사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게임 해보신 분들이 재미없네? 이러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주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일단 갖자.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수주가 일어날지 면밀히 살피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바로 1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멀리 보고 긴 시각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시장을 매번 보다 보니까 매 시간 그리고 매 분 그리고 일일비하게 됩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실적, 기대감 큰 섹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란불이 많은 이 시기에는 조선주 역시 힘없는 쪽이 꽤 많거든요. 이럴 때는 살짝 우려감을 안게 됩니다. 조선주 앞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믿을 건 실적, 그러니까 조선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희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표현을 몇 차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양치기 소년 우화를 잘 알죠. 거짓말을 일부러 한 거지만 제가 안타까운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을 설명을 드렸을 때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럴 것 같아서. 아니요. 수주가 계속 들어왔는데 갑자기 후판 가격이 올라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납기를 못 지켜서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흑자가 못 났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조선사들은 다음 분기 흑자입니다. 다음 분기 흑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안타까운 저는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흑자 전환되면 이거는 또 판이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조선사들은 소위 말해서 장치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 제가 옛날에 현대중공업 계열사 다닐 때 보면 거기 계신 종업원 정규직이 2만 명이었어요. 네. 그분들 한 달 월급만 하면 얼마겠습니까? 이건 배를 만들던 안 만들던 주는 월급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고정비가 엄청나네요. 고정비가 엄청난 겁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 고정비 때문에 지금 흑자가 안 난 거예요. 아무리 수주가 잔고 쌓여도. 근데 이거를 커버하고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주 잔고는 쌓여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하냐면 곡선이 이 수평 곡선이 아니라 기하 곡선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 산업이 흑자 전환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초미의 관심권을 갖고 있다. 진짜 흑자 전환이 됐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최소한 지금 아직 3년은 버틸 게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이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흑자 전환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수주 잔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흑자가 계속 안 난다라면 상당 기간 조선주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나오면 조선주 꼭 랭킹5에서 커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빠르게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 두 분의 가장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오늘 짝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뭐 신용 잔고다, 투심 위축이다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은데 중심축 어디에 세우고 오후짝 마감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투자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먼저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정말 뭐 누가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옆에서 조금만 누가 뭐래도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신용잔고 많다? 이 얘기도 상당 부분 있었고 모 증권사에서 뭐가 터졌다? 근데 그거는 뭐 지수랑 전혀 상관없고 정말 저 오늘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지극히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호재성 재료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오늘 뭐 투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은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심리가 좀 쏠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걸 분명히 기회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주가가 빠졌을 때요. 그렇지만 빠지는 것이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첫 투매는 동참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말씀을 그때라도 매도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뭔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조금 더 흐름을 좀 보고요. 흐름이 좀 다져지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싸게 살려는 욕심을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버려라. 확인하고 나서 사는 것이 안전성이 높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다리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도 전략 질문 드릴게요. 아무것도 사전에 조치를 못하신 분들이 정말 지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앞서 저희 코멘트하면서도 이야기 쭉 나눠봤지만 정말 손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여력이 되면 나가고 싶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조언 좀 따뜻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대비와 대응의 차이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비를 이제 못하신 분들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까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좋은 대응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손실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어느 타점에 추매를 할 것이며 또 어떤 종목으로 이 해칭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이번 주는 시장에서 조금 멀리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간에서 사실 잘라낸다 혹은 새로 산다 이 모든 것이 계좌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 실적도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지표 발표도 하나 이제 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 나름 먼저 대응한다 그래서 덜어냈던 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 지금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한 종목군들이 또 하루아침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대비를 해야 될 때 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저는 이틀 정도에서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시장에서 멀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이 조금 공동 분모가 있네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참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조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